안녕하십니까. 고려정형외과 원장 김태건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어깨관절 주위 구조물들이 뻣뻣해지면서 힘줄이나 관절 연골에 손상 없이도 어깨 통증 및 전반적으로 움직임에 불편함을 겪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의 의학적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어깨 통증은 상당히 많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오십견의 초기 증상이 다른 어깨 질환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오십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의료 정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십견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십견을 겪는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으로 일반적으로 오십견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첫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어깨 관절 및 어깨 주변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낭의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오십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운동과 외상, 어깨 사용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때로는 목 디스크나 당뇨병 등에 의해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십견은 50대쯤 나타나는 당연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통증이 날로 심해진다면 단지 노화로 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환자가 가장 많으나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 조사에 의하면 평균 발생 연령은 50대 중반이며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합니다. 오십견이 여성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폐경 이후 관절을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 뼈와 관절 건강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노화가 오십견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생활환경의 변화나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어깨 과다 사용 및 손상의 증가로 인해 2차적인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통증과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입니다. 밤에 통증이 있으며 아픈 쪽으로 눕기도 힘들거나 특히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로 인해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어진 관절이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특히 아픈 쪽 어깨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뒤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증상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어깨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 두 번째,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삐끗한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 세 번째, 어깨를 쓰지 않을 때도 아프다. 네 번째, 샤워를 할 때 목 뒤나 어깨 뒤를 씻기 힘들다. 다섯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파 밤에 잠에서 깬 적이 있다. 여섯 번째, 혼자서는 옷 뒤에 지퍼나 단추를 끼지 못하고 옷을 입거나 벗기 힘들다. 일곱 번째, 손을 선반 위로 뻗거나 뒷주머니에 넣는 것이 어렵다. 여덟 번째, 멀리 있는 반찬을 집기 힘들다. 아홉 번째, 통증이 없어졌다 재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10번째, 통증이 어깨 뒤쪽에서 시작해서 팔, 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50견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통증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깨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상지의 전반적인 기능이 위축되고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및 약물이나 주사요법과 더불어 운동 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다른 사람이나 기구 등 외부적 도움으로 하는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꾸준한 스트레칭은 오십견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주사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자주 쓸 경우 호르몬 생성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오십견은 그 증상이 어깨 힘줄 파열과 혼동될 수 있으며 이때 스테로이드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맞게 될 경우 힘줄 파열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의 기저질환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소량의 주사 치료는 환자에게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분별한 주사 치료는 환자 및 의사 스스로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적 관절막 유리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마취 후 환자의 뻣뻣한 어깨 관절을 수동적으로 꺾어서 이완시켜주는 수동적 조작술을 많이 하였지만 이는 힘줄이나 다른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뼈의 골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어깨 관절에 물을 집어넣어 수혈압을 이용하여 관절 평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 하여 2에서 4mm 이하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을 관절 속에 삽입하여 굳어진 관절맥을 이완시켜주는 매우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수술법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발은 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라면 당뇨나 갑상선 등의 내과적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며 힘줄이나 기타 어깨의 다른 손상의 가능성 및 사용할 환경이나 습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뇨나 갑상선 등 내분비 질환과 관련된 오십견이라면 이러한 질환에 대한 조절과 더불어 신속히 통증의 정도를 줄여주는 노력을 통해 환자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효과적인 관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여 어깨 관절 주변의 근력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자가 치료 혹은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인해 어깨 관절의 균형이 망가지기 전에 어깨 전문의를 통해 조기에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